안녕하세요. 정말 무덥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김판종과 관련해 가지고 어, 어, 이틀 전인가 올렸던 영상과 관련해서 어, 보니까 조회수가 한 2,70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뭐 200에서 한 400, 조금 많아지면은 한 500 가까이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그 김판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뭐 2,700명 정도가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제가 어, 최영규 전 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1기, 1대, 2대, 그다음에 2기, 그다음에 3대, 3기, 그다음에 4기. 4기 현 그 재단 이사장은 예전에 토마스 프레이인 것 같고, 뭐 변경이 됐거나 이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4기 재단 이사장은 토마스 프레이다. 토마스 프레이가 현재도 재단 이사장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어, 이 지금 띄워놓은 내용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 보시면은 어, 2022년 8월 22일에 KOK 프론티어들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어, 어, 이 이 내용이 어, 최영규 전 재단 이사장이 올려놓은 3기 재단 이사장이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KOK와 그다음에 K 스테디움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게 독립적으로 지들끼리 뭐 헤쳐먹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메인넷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오늘은 좀 마칠까 합니다. 22년 8월 22일에 KOK 파운데이션 재단으로부터 KOK 프론티어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그 당시 3기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영규가 쓴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은 김판종 이쪽 그 공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지 접근 권한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최영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내용상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라.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이 어떤 관계인지 읽어볼게요. 우리 KOK는 인류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도 메인넷 베타 시기인 지난 수개월은 특히 많은 과도기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끝이 저만큼 가까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메인넷을 지금 재단 이사장인 최영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메인넷의 런칭은 마치 거대한 제트 여객기가 이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륙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곧 순항 고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인넷이 나오는 게 거대한 제트 여객기가 이륙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륙 단계에서는 어, 고난이도의 수동 및 반자동 제어가 필요한데 KOK 토큰 이코노미의 제어 핵심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시스템 파라메터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이 KOK에 여기서 토큰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토큰의 어떻게 보면 순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순환의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고
제어 핵심에 있다라고 해요. 제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이 시스템 파라메터가 제어의 핵심이었다. 흔히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 파라메터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은 변경할 수 없었다. 자의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뭐 힘이 있는 쪽에서 손을 못 대게 했을 경우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시기가 8월 22일이면은 이게 제가 이미 어, 이 KOK가 이상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KOK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 파라미터인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서 어, 되게 제가 언급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러나 순환 고도에 이르면 훌륭한 기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KOK K 스테디움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이 사람이 직접 썼을까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드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좀 그 감성적인 내용이 들어간 걸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헷갈려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가 좀 했기 때문에, KOK 생태계의 거버넌스는 균형 잡힌 삼각형의 모습으로, 어,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견제와 균형, 다양성과 일치, 토론과 소통을 통한 집단 이성이 작동될 것입니다. 그 삼각형의 꼭지에는 KOK 재단과 운영사인 K스테디움 PT LTD와 KOK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을 딱 했죠.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재단, 운영사, 운영사가 누구냐? K 스테디움 그 프라이빗 리미티드예요. 그 다음에 KOK 커뮤니티, 우리 KOK 공동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재단이라는 게 있고 운영사는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터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KOK 우리 프론티어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걸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은 KOK와 K 스테디움 둘 다를 다 아우르는 그 관리하에 재단 관리하에 있는 거죠. 재단은 7월 1일부로 사무총장과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가 합류하였고 요 사람은 강영규라는 사람이고, 요 사람은, 제가 피트라는, 어,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사 역할을 할 정도냐라고 봤을 때, 저는 꼭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만나봤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재단이, 최영규 전 재단 이사장이 언제 취임 발표를 했나면은 제 기억으로는 4월 22년 4월 10 며칠인데, 그때부터 7월 1일 전까지는 혼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삐까뻔쩍한
어, 사무실에,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속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안에 많은 직원들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KOK의 거래소의 가격이 7달러 정도까지 왔었고, 그 금액을 시총가로 따지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일종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재단 이사장, 뭐 재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물 속에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착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전통 사업과 가상자산 사업자 이것과의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본다는 그런 게 정말 많다는 게 일반 피해자들의 생각이라는 거고, 곧,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요 오픈이 되어 있던 게, 본래는 이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 이유가 이 공지 자체를 재단 이사장과 여기에 있는 사무총장, 뭐,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하는 이는 사람들이 이 공지 자체를 못 올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홈페이지 속에는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두 개를 다 이쪽에서 아울러야 되는데 아우르지를 못해요. 재단은 계속 비영리 조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K 스테디움에는 최근 공지에서 보신 것처럼 포럼을 홈페이지에서 오픈하였습니다. 이 마일스톤의 달성은 엄청난 성과이고 이 포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내용은 또 누구와 관련이 있나 하면은 K 스테디움과 관련이 있고 K 스테디움 포럼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 글에 대한 이 댓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회 뭐 수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런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거기에 제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강제적으로 삭제가 되거나 뭐 아예 그거를 뭐 제거를 해버린 상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곳이 KOK의 미래를 형성해 가는 곳입니다. KOK의 미래를 형성해 가는 게 K 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들은 KOK와 K 스테디움을 완전히 분리해서 어느 순간부터 투표까지 해가지고 KOK와 K 스테디움은 별개다라고 짓거리는 쪽이 커뮤니티 풀이지요. 포럼의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KOK 생태계에서는 치열함과 상호 존중, 갈등과 조화, 서두름과 여유로움이 사실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이 포럼에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짓거리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여구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으로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성적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KOK 커뮤니티에는 프론티어들과 SO 및 SO 위임자들 그리고 KOK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서 KOK 커뮤니티, KOK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론티어와 SO 위임자들, 그러니까 SOM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KOK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이 KOK의 철학과 가치, 그 효용성과 사용성이 드러나는 세상의 현장입니다. 결국에 메인넷 자체가 KOK에서 나온 그런 그러니까 태생을 보면은 KOK였고 그런데 KOK가 이게 K 스테디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KOK를 다 뭐 그 포함 관계로 봐가지고는 이것들을 다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메인넷이든 뭐 D앱이든 뭐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앱이라서 치더라도 사실은 생태계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포함 관계가 결정이 되지요. 실제로 지금은 10만 명이라고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 그 투자자의 수를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8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때 22년 8월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KOK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K스테디움 메인넷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어떠한 것도 KOK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KOK 플레이 앱 자체가 중지 상태예요. 정지가 되었고 아예 오픈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KOK의 Fair Share Enable의 정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Enable의 대상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확장되겠고 그 이웃은 환경과 역사와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이웃입니다. enable은 그러니까 enable의 대상이 가능하게 뭐 한다는 가능하게 하는 자체의 대상이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정성과 그 나눔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enable을 가지고서 enable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 내용 자체도 되게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를 묶어가지고, 뭐, 공정성과 이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정신, 이 토탈적인 이 세 개의 단어를 다 사용하는 대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 enable이라는 일종의 그 형용사 이거를 대상이라고 이렇게 뭐 짚어놨네요. 이러한 KOK는 심화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포용 경제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 말은 좋지요. 포용 경제. 나아가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자유 경제 진영과 공산사회 진영을 수월하게 넘나들 수 있는 경제 메커니즘이 블록체인 경제이므로 요 말은 맞지요. KOK는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들과의 규합으로 제3의 진영을 이루어 그러한 두 진영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뭐 양극화, 부의 양극화, 이 부분과
이런 내용이 뭔 상관이 있는지를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두 진영의 극한 대립은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OK도 수량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내가 거래소에서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이 양극화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결국에 거래소에 있는 KOK를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매수를 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그 보상받은 것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1달러가 10달러가 되면은 내 보상받은 게 10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거는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과 어, 이 플랫폼 가격이 상향 조정이 될 때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플랫폼 가격이 움직이는 전제 조건이 거래소의 가격이 상승이 됐을 때 그 갭이 없어졌을 때 벌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된 것이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 해지를 했을 때는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들어오는 거니까 나누기를 해서 수량적으로 받는 거니까 결국에는 원금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넣었을 때의 수량 기준으로는 줄어들지만은 거래소의 가격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 가격이 한 20%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들어갈 때는 20%의 혜택을 보지만 나올 때는 거꾸로 20% 손해를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어, 원금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금전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 KOK 플랫폼 가격 조정이 없음으로 해서 인하가 됐을 때 그걸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이 뭐, 그, 지금 플랫폼 가격 조정을 재연균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나머지, 김판종과 박성준, 그러니까 나머지 그 멤버들은 반대적인 입장이었죠. 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엊그제 올렸던 김판종의 재판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거기는 사실은 사기와 관련돼서는 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이거는 업무적으로 그네들이 그렇게 실제로 뭐 가장 중요한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의 하나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KOK 파운데이션의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 내용이 뭐냐 하면은 KOK와 K스테디움은 그 하나였다. 그리고 운영사가 K스테디움 PT이다. K스테디움 PT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로서는 거기는 운영사라고 하지 않아요. 재단이에요. 재단 역할을 하고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대표이사가 김판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판종과 관련되는 업체가 거기에 부사장으로 있던 박윤성이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KOK 애플리케이션이 닫혀버렸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뛰어나다는 기술력을 가졌던 주식회사 미디움이 박윤성의 이야기대로라면은 KOK 플레이의 운영사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다. 그러면은 그 미디움은 어떤 식으로 자기들을 홍보를 했느냐? 전 세계에 블록체인의 코어 기술을 가진 업체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메인넷도 아니고 메인넷이라손 치더라도 이미 론칭이 됐는 게 스톱이 될 수는 없지요. 근데 앱 하나를 운영을 못해요. 3월 25일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그 전날 정도 앱이 닫혔던 뭐 어쨌든 그랬을 건데 지금 7월 24일이에요. 그러면은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앱이 닫혀 있어요. 이것들이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너들 피해자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니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야 내 기에는 하나도 들키지 않는다.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전화를 아무리 때려봐야 그러니까 전화 자체가 아마 전화번호조차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들은 짓거리라. 나는 방음벽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그 앱 자체를 닫음으로 해서 거기 CS 쪽에 컴플레인 사항을 올릴 수도 있고 이 상황을 확인을 하기 위한 뭐 그 몇몇의 사람들이 CS에서 제공하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할 건데 그것까지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락을 그냥 아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아무리 짓거리고 고함치고 아우성을 한들 듣기지도 않을 거고 이거를 원한 거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을 너무 그 얕잡아 보는 거죠. 이게 얕잡아 보이도록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뭐 벌써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KOK의 싸움이 그 피해자들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거의 3년이 다 돼 가지요. 그 싸움을 지금까지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저는 정말 소수에 해당이 되고 대다수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지랄 떨다가 그냥 뭐 그냥 자포자기 하겠지. 저는 그 이상 얘들이 이렇게 KOK 플레이 앱을 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추가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제가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전부 다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올려가지고 댓글을 달도록 해놓으면은 별별 소리들이 들어오죠. 근데 안 본다 하면서도 궁금해요. 한번 보게 되면은 열받아요.
정말 병신 같은 것들이 아무런 그 내용 자체도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소위 말해 저 같은 경우는 안티고 관종이고 뭐 그 허접한 그야 허접하다기보다 그 뭐라 그러더라 뭐 노숙자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실과 사실적인 부분을 왜곡 또는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글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그 어떤 경우에는 한 번씩 보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다. 니들 아무리 떠들러 봐야 내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걔들은 편안한 거지요. 범죄를 저질렀든 어쨌든 간에 내기에 안 들어오면은 편안하잖아요. 본래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조직이나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 데서는 소위 말해서 씨알만큼도 아는 게 없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엄청나게 뭐 그 엄청나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불만 또는 그 뭐 가십을 하지요. 험담을 하지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소위 말해서 뭣도 모르는 것들은 정말 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듣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만 귀에 담으려고 하고 또 그것만 담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별의별 욕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험담을 하고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전 재단 이사장, 3기 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내용 자체가 공지가 됐다는 이야기 자체는 KOK와 K 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거는 KOK 재단에서 모든 것들이 뭐 운영 관리가 되고 통합 관리가 되고 그게 누구한테 운영권이 주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플랫폼 가격이다.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거래소의 가격이라는 거죠. 가치 자체를 그 확실하게 기준이 되는 척도가 바로 거래소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 거래소의 가격이 이 상승을 하거나 뭐 스테이블한 상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전제 조건이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하는 데에 또 중요한 게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볼 거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리플을 소개로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 소개가 이루어진 결과가 결국에는 거래소의 세로 매수 세력으로 존재를 하고 매수 세력이 강해짐으로 해서 거래소의 가격은 올라가고 스태킹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결국엔 스태킹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태계의 규모가 확장이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확장이 되는 이 생태계의 주체가 되는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은 것을 거래소로 내보낼 수 있고, 그 매도량을 또 매도량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결국엔 또 우리
KOK 프론티어들, 스테이킹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독권, 쇼핑몰,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게 KOK 토큰의 움직임을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어, 새가 씨앗 하나를 물고서 타 지역에 가서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거기에 새로운 또 저거 생명체가 또 이렇게 자라겠죠. 이런 역할들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한 거죠.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운영사 재단 필요 없어요. 한번 셋업이 되는 상태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을 이거를 뭐 그 트러블 슈팅을 해준 이 정도 수준 이거 외에 이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으로 정말 볼만한 것들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역할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누가 했느냐? 우리가 한 거예요. 토큰 이코노미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단, 운영사,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부터. 재단은, 재단 이사장이 4월 달에 취임을 하고서 7월 달에 꼴랑 2명, 사무총장, 사람도 없는데 사무총장, 사람도 없는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이것들이 월급을 얼마씩 받아갔느냐.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뭐, 이거는 뭐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들었던 바로는 디렉터는, 그러니까 저 사무총장은 2천만 원. 뭐, 요번에 들어보니까 좀 다르던데 저는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재단 이사장은 3천, 그 다음에 이 사무총장이 2천, 뭐 이 디렉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면은 한 달에 500 받아도 그 이 충분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기어 나왔느냐? 그거는 실제로는 이게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 그 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판에서 공판 중에 증인으로 나온 최영규가 한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만큼 금액이 안 됐던 거고, 근데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완전히 이 상황 자체를 가지고서 봤을 때 자금과 관련된 것도 피고인, 그 다음에 뭐, 모든 운영에 관련된 것도 피고인, 피고인과 관련된 조직이 한 거죠. 하나를 잡으면 안 돼요. 다 잡아야 돼요. 거기에 부사장급들 다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경찰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배임으로 한 거는 혼자서 못 한다. 제가 경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가 아니고 저는 김판종을 상대로만 이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한지욱이도 해당이 되고 그 부사장급들도 해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게 배임 행위를 하는 데에 그 역할을 했다. 근데 왜 한 명만 했느냐? 우리는 분명히 그 고소가 여러 군데서 뭐 사기와 관련해서 들어오더라도 한 명이 하더라도 그 고소와 관련된 고소인을 분명히 출석을 시켜서 조서를 꾸며야 돼요. 조, 조사, 그, 지금 뭐, 출석 조사를 한 다음에 조서를 꾸며가지고 도장 꽁꽁 다 찍어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한 명만 먼저 한다. 한 명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우두머리니까 나머지는 연결이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공범으로 다 땡겨와야 된다. 그걸 저는 이야기를 했고 경찰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요번에 추가로 기소가 되는 사람 중에는 주식회사 미디움 출신은 없어요. 다 그것들이 공범인데 부사장급들이 그것들이 실제로 매출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매출을 다른 걸로 해서 매출을 만들었는지 160억, 177억 뭐 그 95억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디로부터의 매출처로부터 이 매출을 올렸는지 경찰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또 이 자금이 또 나간 쪽은 그 자회사들 거라고요. 그럼 그 매출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누구한테 줘가지고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을 만들어서 매출을, 그러니까 내가 그 매입자가 소위 말해서, 내가 뭔가를 서비스를 받았고 그만큼 돈을 줬다.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피해자가 할 수 있느냐. 못하니까 니들 보고, 경찰 당신들 보고 좀 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분명한 거는 K스테디움이라는 그 메인넷 자체는 기업회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커뮤니티 폴은 재단에 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VC, 크립토다오 VC, 결국에 그거는 투자 회사다. 독립적인 거죠. 우리는 스테이킹을 누구한테요? KOK에 하는 거죠. 커뮤니티 풀은 주소 하나를 가지고서 커뮤니티 풀 자체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노드 운영자가 있고, SO 위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하고 커뮤니티 풀과는 완전히 별개다. 피해자가 된 현 상황에서 어, 잠재적인 피해자죠, 거기도. 근데 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이 법적으로 피해자라고 그냥 통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이거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그냥 피해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썼던,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재단 이사장이 쓴직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쪽에 관련되는 내용, 좀 어떤 부분들은 이 재단에서 썼다라기보다는 커뮤니티 풀 사람이 일부 또 내용을 제공을 하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글이 이게 뭐고 프론티어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나왔지 않을까, 뭐,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경찰을 통해서든 최영규가 뭐, 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쓴 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개를 혼합을 해서 이런 내용은 좀 넣은 상태에서 해달라.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그 기억을 하는 게 제트 여객기 하나가 어 영상으로 한번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제트 여객기가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제트 여객기가 이륙 불과 몇 분 만인가 그냥 폭발을 해버렸죠.
우리가 지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제트 여객기를 언급을 했는데, 제트 여객기가 이륙과 동시에 폭파되는 상태다. 이 폭파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메인넷이 소스 코드도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는 쇼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결국에 이런 거를 현혹을 시킴으로 해서 관심도를 뭐에서 빼버리느냐? 비트이더 USDT다.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특히나 커뮤니티 풀로 우리가 다 옮겨가잖아요. 투자 풀이잖아요. 니들이 소수가 100%다 투표를 하지 않아요. 소수가 투표를 하고 투자가 돼가지고 망했다. 실패다. 이번 투자는 실패다. 다음 투자도 실패다. 너들이 그러니까 실패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어, 투자자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투표를 하라고 했을 때 안 했는 거고 투표자 중에서 과반이 넘었으니까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또 실패가 됐는 것에 대한 책임이 투표를 했든 안 했든 피해자들, 투자자들 모두한테 그냥 돌아가요. 몇 번 하다가, 아, 이건 다 실패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냥 종치면 돼요. 그리고 뭐, 한 번 만들어져는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기들은 호화호식 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요. 왜? KOK와는 완전히 커뮤니티 풀로 들어가면 커뮤니티 풀의 시스템에 준해가지고 이, 어, 그 수익금, 보상, 뭐,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용어를 그것은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OK라는 거는 이미 없애버렸고, 이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 메인이 KOK인데, KOK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 무주공산이죠. 그냥 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트릭이었다. 트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메인넷이라는 게. 알아듣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알아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메인넷은 인프라예요. 거기에 매장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뭐, 메인넷을 기준으로 하는 생태계가 하나 존재를 하고, 매장마다의 앱마다의 생태가 존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제가 영상도 올리고 그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건 뭐 누가 그 피해자들 말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 케어케어와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방식의 피해자들이. 그런 사람들도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어, 어, 기다리면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뭐 어제 예를 들어서 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종류의 인간들은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뭐 이 정말 싫어요.
사람이라는 게 일하지 않고 역할을 하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요. 인간, 뭐, 외형적으로는 인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할 짓 없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 여러분들한테 내용 전달을 하느냐. 사실 요즘 뭐 날도 덥고 사람들이 아, 좀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도 자포자기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강구를 해야죠. 저의 머릿속에는 이것, 이게 기본이지만은 다른 게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저도 뭐 연속적으로 똑같이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지속성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뭐 제가 같이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소수가 됐을 때는 그때는 평가를 해야죠. 사람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저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인간이고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최소한 차이를 줘야죠. 유일하게 저를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게 없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왔는데 사람들이 제가 한 1000명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10분의 1로 줄었어요. 줄였어요, 제가. 이게 제가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지금 검찰 개혁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제가 또는 그 우리 능력이 정말 부족해서 그러냐. 그것보다는 저는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거죠. 우리가 TV에 뭐 용감한 형사인가 뭐 그걸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강력계 관련되는 그런 그 수사의 그 저기 뭐그 내용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그 사람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류의 사건을 그런 사람들이 다룰 수 있겠느냐? 대본을 보고서 하는 뭐 경찰이 나와서 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제가 뭐 예전 거긴 하지만은 몇십 년 만에 혀를 1.5cm 깨무르는 사람 그 여자분이 성추행인가 성폭행인가 그거를 당했을 때 정당방위로 했는 거를 경찰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재심 수사가 들어가고 재심 들어가고 하는 것들 보면은 옛날 경찰들 그때 그 시절 예를 들어서 25년도잖아요. 2000년과 25년을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길을 걸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경찰들이 13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되는 경찰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특이한, 그러니까 스페셜한 사건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이걸 2000년부터 25년간, 예를 들어서 20년간, 25년간 이렇게 경찰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이 지금 이 사건들을 처리를 해왔는가, 그 경력들을 쭉 따져봤을 때 이런 사건을 다룰 수 있겠느냐. 저도 답답하지요. 근데, 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좀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생각들이 다 달라지고
뭐, 저는 사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띄엄띄엄 뭐, 소위 말해서 후원 같은 경우 이런 거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제가 이런 내용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 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뭐 소위 말해서 제가 한 사람한테 저희 회원 중에는 수십만 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2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3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천지차예요. 그게 저한테는. 저는 지금 이 일만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저는 다 보죠. 뭐 이렇게 띵동띵동 뭐 알림 같은 게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 감사하고, 뭐, 이 들쑥날쑥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누군가의 후원이 없으면 사실 이 일 못해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뭔가 문제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때는 이거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지까지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고 뭐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밝혀져 있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고 기록물을 이미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입출금 내역서가 있다. 입출금 내역서가 이미 제출됐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누구로부터 그 입출금 내역서가 나왔는지 입출금 통계 자료가 나왔는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스테이킹 지갑 주소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했으면은 그 이것과 매칭을 시켜봐야죠. 그랬을 때 이게 왜 나갔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저한테 뭐 저와 같이 싸움을 하는 데에 그럼 그분들이 실제로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도움을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집회, 뭐 그다음에 후원,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죠.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뭐 지금 비대위와 관련되는 그 방이 지금 예전에 어떻게 있었다가 지금은 그 정해원 방이 또 두 개로 나눠져 갖고 하나는 기존 조직위원장 또 하나는 뭐 새로운 조직위원장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듣고는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나눠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경찰에서 그들이 실제로 한 역할이 뭐가 있는지 또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경찰은 22년 2월, 부산경찰청은 22년 2월부터 수사를 제보를 통해 가지고 인지수사 개시를 했어요. 8개월 동안. 그 이후에 고소인들이 들어왔고, 고소가 들어왔고, 그 고소인들로부터 들어온 실질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경찰한테 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자세하게 그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은 못하지만 저는 이미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결과 지금 그런 거예요. 원금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똑같이 돈을 받아가지고 뭐 가상자산으로 또 바꿔가지고 그걸 했다. 이런 내용들이 누구 입에서 나고 또 잘못 알고 이게 고소인 쪽에서 이야기 안 했다고 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경찰들도 부끄럽지요. 부끄러움은 느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황당한 거지요. 근데 이미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기소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배인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한 사람한테 어떤 놈이 한 사람은 살인도 하고 절도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도 치고 성추행도 하고 그러면 한 놈한테 이 범죄자한테 제목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로 묶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센 살인으로만 할 거예요. 이거 증거 자료 부실하면은 날라가지요. 그 다음에 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범죄가 있으면 다 각각 다 수사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마다 인지수사로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범죄 사실들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먼저 했던 거는 하고 뒤에 가는 건 뒤에 따라가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저를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을 하는데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자꾸 자꾸 빠져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굳이 힘들게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뭐 시간도 빨리 가고 시간도 빨리 뭐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른 어,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까지도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 이거는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은데 뭐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윈윈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